5월 29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먼저 간밤에 다우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우지수의 패턴은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 살짝 하향으로 마감되면서 오늘 한국 증시에 첫 번째로 안 좋은 영향을 줬던 원인 제공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수 모두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면서 마감됐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러한 반등 시도를 뒤집으면서 오늘 장대 음봉으로 다시 되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락의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상의 세 가지 하락 요인에서 역으로 변화가 나타나야만 장이 다시 반등 내지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5월 3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PCE, 바로 요 발표를 앞에 놓고 눈치 보기를 또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 증시는 CPI나 FOMC, PCE 이와 같은 미국의 굵직한 이벤트를 앞에 놓고는 대부분 눈치 보기로 조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파생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조종을 이끄는 그런 성격들이 많아요. 자, 이번에 발표되는 PC는 CPI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보면은 PC와 CPI 모두 둘 다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플레이션 정도를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의 신호.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신호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지연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둘 다 전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후행 지표다라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이제 편제기관인 CPI는 노동부, PCE는 상무부라는 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CPI는 개인이 직접 소비한 부분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PCE는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신해서 정부 및 기업이 소비한 부분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구성 항목의 가중치 변경 주기는 CPI는 2년, 그 다음에 PCE는 매월 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 방식에서는 CPI 같은 경우는 하우스홀드 서베이, 그러니까 가구 조사의 형식을 갖고 있고요. 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는 비즈니스 서베이, 기업 조사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 4월의 PC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헤드라인 PC 전망치를 보면은 이번 4월에는 0.3%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7%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월에 나왔던 수치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근원 PC 전망치 같은 경우는 3월 대비로는 0.2% 상승, 3월에는 2월 대비 0.3% 상승이었으니까 0.1%포인트 조금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상승률이 말이죠.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8% 상승이기 때문에 근원 PC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월과 전년 대비로는 같은 수치를 전망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지금 근원 PC에 있어가지고 전월 대비 요 0.2% 상승 요게 3월 대비 조금 둔화된다는 거,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3월과 똑같은 그런 수치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31일에 PC 실제 발표가 이상의 전망치보다 나은 결과가 나와야만 증시의 우호적이겠죠. 아무래도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발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가 또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에서 16,334계약의 대량 순매도를 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물 선물 매도 누적이 34,904계약으로 다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자,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 동향으로 이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 매도 누적이 5만 계약까지 접근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왔다. 그 얘기는 이제 지수 조종의 저점의 부근에 왔다. 라는 의미였고 실제로 거기에서 지수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후에 1만 계약 이하까지 축소를 했었죠. 누적을. 그때는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서 올라갔었죠. 그러나 1만 계약 이하까지 축소하고 나서는 매수로 전환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 이상으로의 반등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라는 이들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었죠. 그죠? 실제로 거기에서 지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다시 되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매도 누적을 다시 늘려주면서 지수가 조종을 보인 거죠. 6월 13일이죠. 6월 13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쿼더러블 리칭데이입니다. 31일 PC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이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이 다시 축소가 나와야 31일 PC 발표 이후에 지수가 다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31일 이후에도 외국인이 이 선물 매도 누적을 축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만기일 쪽으로 끌고 가거나 만기일에 이 매도 포지션을 결제할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장 흐름이 6월 만기일, 즉 6월 13일까지는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이 5월 31일 이후 PC 발표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 변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역시 삼성전자의 주가 조종이었어요. 삼성전자도 이틀 동안에 좀 반등 시도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조종은요. 일단 오전 초반 장 초반권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버텼어요. 뭐 강보합 약간의 플러스도 보여주고 하면서 버텼는데 이게 빠지기 시작한 것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사상 처음으로 선언됐다. 바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 AI 수혜주 추천 목록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AI 특수로 SK 하이닉스는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예 이 목록에서 추천 목록에서 빼버렸어요. 바로 요게 또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오후장에는 심지어는 삼성 기흥공장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됐다라는 소식 뭐 이것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압박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삼성전자가 같이 동반해서 빠지는 구간에서 뭐 인위적으로 이런 소식들을 막 그냥 찾아서 내는 듯한 그러한 모션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외국인 선물 매도와 연계돼서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는데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 파생 매도 시 어김없이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말이죠. 요 날이죠. 그저께 27일의 저점이었던 74,000원 요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4,000원이 다시 지지가 되면서 대반등할지 여부가 1차적으로는 체크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저께의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거는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장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74,000원 지지하면서 대반등할 수 있는지 요게 또 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도 중요할 거예요. 자, 이상의 PC, 외국인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와야만 한국 증시 분위기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수상으로 보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모두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했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수가 하향하면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일단 매매보다는 일단 확인 관망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추가로 빠져내려가는지 아니면 곧바로 단기간 내 5일 이동 평균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요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도 주가가 버틴다
버티는 종목이 뭔가 요거를 일단 체크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에서는 유니셈이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유니셈이 기준선에서 딱 지지를 받더니 그대로 급반등을 오늘 또 보여줬네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PSK, 그리고 ENF 테크놀리지가 어제부터 또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 또 원익 QNC도 뭐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지수보다는 좀 덜 빠지는 또는 버티는 그러한 흐름을 오늘 반도체에서는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펩트론, 그리고 앞타바이오 요 정도가 이제 오늘 반등 내지 버텨준 그런 흐름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AI 전력 관련 이제 ESS 관련주죠. ESS 관련주에서 이 PNT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ESS 관련주인 SK 이터닉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네요. 자, 오늘 화장품에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에이블 CNC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한국콜마. 자, 한국콜마는 제가 이번 주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이번 주 저가 매수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유효하다.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지난 24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하나 이번 주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눌리다가 오늘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여타 한국화장품이 계속 5일 이평선을 지지로 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타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소리는 여기서 매집을 좀 해가지고 누가 수급 주체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의미점을 좀 갖고 있어요. 요거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 계속 흐름이 살아있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자, 5일 이동 평균선을 깼던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또 5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는 그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상승했는데 화장품 수출처 다변화 성장 모멘텀이 또 오늘도 뭐 상승의 이유로 제기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중국과 뭐 유럽, 북미, 뭐 동남아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처가 바뀌고 있는 비율이 바뀌고 있는 거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렸었어요. 이외에 또 오늘 보면은 이제 6월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생성형 AI 채택을 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기대치가 또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그 가온칩스 같은 종목이 또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또 LG 이노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선방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였네요. 그죠? 예,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